네, 4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최대 민간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리플레저의 어떤 혁신을 기존 은행 시스템, 이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리플레저 위로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지까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아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인도라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송금 시장이고 인구 대국이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생산성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그 잠재력 포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적지 않은 선진국들이 이제 고령화 이슈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구조가 항아리 모양이에요. 되게 예쁜. 그래서 아래쪽이 도톰하고 위쪽이 가늘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아래쪽이 가늘고 위쪽이 두툼하잖아요. 약간 기형아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대 어떤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인도의 경제력을 만들고 있는 그 젊은 층의 구매력. 일단 인구수가 워낙 많고, 그들의 인구수가 지금 20, 30대 아래, 30살 아래인가 40살 아래인가가 70%인가 그럴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제가 인도 인구 구조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 될 때 그것도 가지고 올게요. 근데 인도의 어떤 이런 맨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해외 노동을 통해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도 많고. 그런데 이 인도에 지금 리플이 인도의 최대 민간은행이라고 불리는 곳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죠. 그래서 리플의 이런 페이먼트 솔루션은 거래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고 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딱 장점만 지금 몰아놓은 건데, 확장성이 어디로 갔냐면 뭐 브라질, 멕시코, 인디아, 사우스, 이거는 그 동남아시아, 이 XRP가 이렇게 브리지 커런시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 상황. 예. 엑시스 뱅크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인도 은행들도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뭐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런 말로 지금 쿼트 달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고, 더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유동성 이슈도 없고, 엄청 깔끔한데, 이거 사실 혁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그냥 그 리플이죠, 뭐.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인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수몰렛, XRP 내적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월렛이죠. 이 수몰렛이 이 전자상거래 자이언트 액위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 국내에선 잘 유명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쇼핑몰 쉽게 구축해주고 그 쇼핑몰을 통해서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페24 같은 사이트가 있을 거고, 해외 사이트 비슷한 컨셉으로 조금 대중성이 있는 거는 윅스 정도가 될 건데, 아무튼 액위드도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자이언트로 불리는 곳인데, 이 숨월렛이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액위드의 가맹점 100만 개 이상의 스토어에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제 숨월렛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RP 통해서, 그리고 XRP 레저 기반의 다른 토큰들이 이 숨월렛과 액위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온라인 상점 100만 개 이상의 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 의미가 크겠죠. 일단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혁신의 어떤 일상화 측면에서도 의미 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XRP 홀더분들은 이런 소식들 보시면 상당히 반갑게 저처럼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의 혁신이라는 거를 한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가 이제 가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연 이제 첫 번째 베이스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경 간 송금 혁신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해서 국경 간 송금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뭐 NFT면 NFT, 월렛이면 월렛,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다양한 어떤 이더리움이 빅 블록체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XRP 레저, 그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경 간 송금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리플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CBDC 혁신. 그렇죠. CBDC,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를 XRP를 통해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을 해서 XRP 레저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운용성을 갖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돈이 거의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XRP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이 그림이 되게 잘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보시면 XRP가 중심 근처에 있고, 뭐 다른 통화들, 파운드와 엔화 뭐 등등의 통화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 비트코인 다 하나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거는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재밌게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세혈관, 지금 막 엄청 열심히 깔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굉장히 큰 혁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각자의 뭐 사연은 다 있겠습니다만,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XRP가 구축하고 있는,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발을 담그게 됐고, 내 재산이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 속에 또 들어와 있는 이 세부 미시적인 플레이어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은 앞서 지금 짚어본 이런 소식들 챙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송 종료 이슈가 요즘에 하도 많이 나오는데, 이 NFT 알파 허스키 클럽 프로젝트 팀 알파 허스키 클럽의 창업자 에드워드 파리나라는 사람인데, 이 NFT 프로젝트 알파 허스키 클럽은 XRP 레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XRP 레저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프로젝트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 소송이 끝나기 전에 XRP를 매도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야. 이렇게 멘트를 딱 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크립토 베이직이 촌평을 하는 게, 승소할 때,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라면 XRP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그런데 패소할 경우 어떻게 될지 패소 때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약간 안전빵 멘트도 더 크립토 베이직에서 이렇게 기사에 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기면 야 이길 수도 있는데 매도하면 진짜 멍청한 선택 아니겠어? 최악의 선택이 될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밌었어요. 코인베이스가 SEC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규제 마련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SEC가 몇 달 내내 계속 씹고 응답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대답을 좀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인 소송이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SEC는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암호화폐 적용이 가능한지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규제 명확성 제공을 법원이 강제할 수 있게끔 법원에 이번에 요청을 한 거야. 이런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들어서 명령을 내릴 것이 참 이 법원밖에 없다라는 것도 지금 미국 사회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죠. 미국은 정말 맛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2년 전인가? 재작년 1월에 그 의회 점거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딱 보고 미국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구나 많이. 그걸 직접 체감했었거든요. 그 전후로 여러 가지 막 논문책들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붕괴 가능성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미국이 붕괴됐을 때 캐나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정책 자문 보고서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 미국이 지금 예전에 미국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그 2년 전 1월에 의회 점거 사건. 이게 이제 다 보여준 거죠. 맛이 갔구나. 미국 민주주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극명한 양극화, 정말 폭동 가능성에서 나아가서 내전, 이 시빌 워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상황들의 연장선에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법원에다 소송을 내서 SEC 대답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자, 인도로 시작했으니까 브릭스로 좀 정리를 또 해볼게요. 브릭스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19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게 13개 나라고 비공식적으로 신청한 게 6개 나라래요. 이 와처그루가 보도를 한 건데, 와처그루가 어떤 나라인지 19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전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알제리,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등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 가입을 원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죠. 중동 오일머니가 G7이 아니라 브릭스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상황.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올해 8월에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작년 6월 이후에 이제 다시 브릭스 정상들이 모이게 되는 건데, 브릭스 공용 통화 리저브 커런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브릭스의 영향력을 얘기할 때 진짜 이게 조금 상징적이에요. 이게 펄처싱 파워거든요. 이 구매력, 이 펄처싱 파워가 브릭스가 이미 G7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2025년, 2030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구매력이 커져요. 브릭스 진영이 G7보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브릭스는 자기들 통화 만들 거라고 하고 CBDC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블록체인 혁신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CBDC의 가속화? 그럼 CBDC가 막 등장할 때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 아니면 기축통화로서 비트코인?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와,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릭스 진영의 이렇게 확장과 G7의 어떤 구매력 저하는 탈달러의 가속화 측면에서도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지금 탈달러 요즘에 말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8월에 또 공용통화 얘기가 한 번 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나와주고, 이게 좀 더 구체화된 걸로 나와준다라면 이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여론화가 될 것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위안화의 역할이 있겠죠. 위안화 중심으로 잠깐 헤쳐 모였다가 브릭스의 어떤 공용 통화, 리저브 커런시의 등장, 이런 이제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우연히 봤어요. 이거 포린 폴리시 기사인데, 이 조셉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트럼프 정부 때 경제자문관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포린 폴리시에 기고를 했는데 재밌어요. 브릭스 통화가 달러의 도미넌스를 흔들 수가 있다. 예. 이걸 포린 폴리시가 써버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저도 상당히 제목 자체가 눈길을 확 잡으니까 좀 봤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 중에 재밌는 포인트는 EU와 브릭스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지금 브릭스 공용 통화를 얘기할 때 비교가 되는 게 유로잖아, 유로화. 유로존의 공용 통화, 유로화와 비교를 하는데, 유로존과 브릭스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밀접하게 다 묶여 있고 생산되는 상품도 비슷하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여 있어도 경제 파워, 글로벌 경제 파워로 봤을 때 별달리 힘을 못 쓰는 게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유로존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포텐셜이 강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브릭스는 다르다. 일단 세계 대륙에 산재해 있고, 러시아, 인도, 중국, 저 또 어디야, 브라질, 대륙별로 흩어져 있는 데다가 상품도 다양해서 이 브릭스 영내 경제권에서의 교역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각에서는 5개국 중앙은행들이 이 브릭스 내수용과 글로벌 무역용의 어떤 통화를 이중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의 탈달러가 성공을 해도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극화되는 양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뭐 달러 진영의 어떤 몰락? 이건 좀 오바지. 뭐 이런 식의 톤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브릭스 커런시가 점차 확장되는 시간이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달러의 패권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한 10년 뒤부터는 아니면 20년 뒤부터는 그 사이에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를 결제하는 비율이 80%, 80 몇 프로고 위안화 결제 비율이 4점 몇 %거든요. 근데 그게 소폭이나마 위안화 결제율은 증가하고 있고 소폭이지만 달러 결제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속도가 붙고 그 뒤에 브릭스 통화라는 게 또 등장을 하고 그 기반이 블록체인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필요 없이 자체적인 결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세상이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게 사실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론폴 이 사람 미국 대선 후보로 세 번인가 출마했을 거예요. 근데 뭐 다 떨어졌죠. 경선에서 떨어지고 말해서. 근데 론폴이라는 할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가 기축지위를 잃는 시점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탈달러 속도가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 이건 현실이야.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로 국제 결제 그리고 거래를 하고 있어. 달러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브릭스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헤알화, 중국의 위안화가 서로 이제 결제 지원하기로 이번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직전에 그걸 먼저 협의를 해서 빵빠레 터트리고 나서 룰라가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이랑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환대를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잖아요. 완전 연출된 거죠, 계획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지금 깔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뭐전 재밌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 통화 패권이 바뀐다라는 거. 예, 달러 됐죠. 100년 지나면 항상 100년을 넘긴 화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파운드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시대 패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참 빨리 바뀌어요. 예, 단기적으로 막 1, 2년 동안 바뀌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한창 한 1800년 전후 시점에서 영국이 이제 글로벌 탑일 때 그때 이머징 마켓 그때는 뭐 어떤 남미 국가들도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었지만 미국도 신흥시장이었어요. 이머징 마켓이었죠. 우리가 지금 흔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동남아 국가들 얘기하는데 1800년대만 놓고 봐도 영국 눈에는 미국이 이머징 마켓, 브라질이랑 똑같은 시장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떤 거대한 이런 패러다임 체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